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지금까지 칠해온 색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질 수 있도록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살짝살짝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살살 문질러서 방금 칠했던 진한 분홍색과 다홍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풀어주고, 미리 칠해둔 색들과 여기 사이 경계 부분, 여기 부분도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될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손가락에 진한 색이 묻어 있을 때 연한 부분으로 가서 문지르면 이게 얼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연한 부분을 문지르면 좋고, 또는 다른 손가락으로 바꿔서 깨끗한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일 파스텔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색이 풀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다 손가락에 오일 파스텔이 다 묻어서 조금 닦아내고 다시 문질러 볼게요. 왼쪽의 복숭아도 문질러 볼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색이 다 풀어졌으면 좀 부족해 보이는 색에 조금씩 덧칠해서 색을 채워주셔도 돼요. 여기 부분에 마지막에 칠했던 260번 분홍색을 조금만 더 덧칠해서 진하게 만들어 주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움푹 파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분홍색을 살짝만 더 덧칠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필요한 색들을 조금씩만 더 추가를 해서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색이 다 나왔으면 이번에는 복숭아 잎과 꼭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번 초록색으로 꼭지 부분의 가장 진한 부분들, 그리고 복숭아 잎의 가장 진한 부분들의 색을 입혀주도록 합니다. 오른쪽 복숭아의 경우는 꼭지의 아래 부분, 왼쪽 복숭아의 경우는 꼭지의 윗부분을 진하게 칠해서 초록색을 먼저 입혀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만 초록색을 칠했고, 얘는 윗부분에만 초록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복숭아 잎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복숭아 잎의 여기 왼쪽 부분들, 그리고 여기 끝에, 그리고 아래 부분,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초록색을 먼저 칠해 주도록 합니다. 초록색으로 진하게 보여야 하는 부분에는 초록색을 진하게 칠하고, 연두색과 만나서 풀어져야 하는 부분에는 힘을 빼서 초록색도 연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도, 자, 여기 아래쪽이 가장 진하게 표현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초록색을 진하게 칠하고, 위로 연두색과 만나는 부분을 연하게 풀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오른쪽 복숭아도 여기 끝부분이 가장 진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연두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갈수록 초록색을 연하게 풀어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아래쪽에도 살짝만 칠을 해주었어요. 중앙에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는 인맥 부분을 남겨두고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242번 연두색으로 바꿔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칠해서 초록색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먼저 칠하고, 연두색을 먼저 칠하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여기 중앙 부분을 문질러서 초록색하고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색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빈 공간을 칠해주고, 초록색과 만나는 지점을 문질러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꼭지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칠하고, 초록색과 만나는 지점을 문질러서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복숭아도 마찬가지. 비어있는 공간에 연두색을 칠하고, 초록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갈수록
초록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가면 초록색을 문질러서, 연두색으로 초록색을 문질러서 두 개의 색이 자연스럽게 섞어지도록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을 많이 문질렀을 때 오일 파스텔에 초록색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칠할 때 얼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닦아내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비어있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비어있는 부분 칠한 다음에 초록색 방향으로 문질러서 색을 섞어가면서 그라데이션. 자, 꼭지 부분에도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칠해줄게요. 연두색 칠해주고 이렇게 두 색을 섞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236번 고동색으로 바꿔서 꼭지 여기 가장 아래 부분 또는 여기 윗부분에다가 작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꼭지가 좀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꼭지 윗부분에만 해도 되고 아래쪽에만 해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찰필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서 그린 이 가장자리 부분들을 좀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테두리 부분을 문질러서 좀 거칠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조금 풀어줘야 하는 부분들, 색을 섞어줘야 하는 부분들에도 찰필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일 파스텔의 이런 거친 질감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찰필로 굳이 테두리 부분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일 파스텔 느낌을 그대로 충분히 살리면서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찰필 끝에 오일 파스텔 색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얼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닦아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 잎도 정리를 해볼게요. 찰필에 묻어있는 초록색으로 복숭아 잎과 복숭아 꼭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색연필처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그림을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색연필을 사용해서 여기 꼭지하고 복숭아 잎이 연결되는 부분에 색연필로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찰필로 마무리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놔두셔도 되고요. 약간씩 손가락으로 풀어서 연두색과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섞어지도록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오일 파스텔을 풀어주고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꼭 저처럼 색을 자연스럽게 막 깔끔하게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자리를 저처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일 파스텔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복숭아 표면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244번 하얀색으로 복숭아의 곳곳에다가 조금 얼룩을 주듯이 칠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너무 진하게 칠하지 말고 약간만 얼룩덜룩한 느낌이 나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선 모양을 따라서 이 곡선 방향대로 흰색을 하얀색을 조금씩만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합니다.
자, 왼쪽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을 사용해서 좀 얼룩을 주듯이 조금씩만 이렇게 칠을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놔두지 않고 하얀색이 약간만 풀어질 수 있도록 살짝씩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약간만 풀어주도록 합니다. 너무 하얀색이 얼룩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만 문질러 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저는 그림자를 254번 어두운 분홍색으로 바닥 부분에 둥그런 모양으로 칠을 할 건데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자를 그려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자 없이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둥근 모양으로 한번 진하게 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여기 복숭아하고 그림자하고 닿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빈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찰필로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쁘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의 그림은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비록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드리지는 못했지만 달콤한 시간이 선물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